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세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또 귀한 손님, 귀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그 정형외과 의사로서 어르신들 만나 뵈면은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등산하고 뭐 그러니까 가끔씩 산에 가보면은 여기저기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배드민턴을 더 잘 칠 수 있게 할까 되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섭외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귀인을 만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드민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미노 선생님은 선수 출신이시고 지금 유튜브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몸매가 선수 몸매이시세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사람이랑 좀 다르게 네. 전형적인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민첩하고 날렵한 몸을 가지고 계신 우리 마미노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또 이런 자리가 좀 마련이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네. 아침에 오다가 약국 들려가지고 청심환을 먹었는데 너무 빨리 먹었습니다. 약효과가 아까 너무 일찍 먹었다 보니까 지금 약발이 떨어졌어요. 지금 약은 원래 적당한 복용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뭐 더 자연스럽고 좋죠. 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목은 우리 마 선생님이랑 저랑 얘기를 했는데, 안전하게 오래 배드민턴을 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서 우리 마 선생님이 주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하나님, 야근 약사 언니 정진희님께 무슨 뜻일까 저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약사 언니 분이 여기 PD님이세요? 그러세요? 정진희님이 그러시구나. 비욘디 구독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주 미인분이 계세요. 우리 마코치님은 지금 마영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대학 선수로서 대학을 가셨고 그 생활체육 12년째. 그럼 근데 그러니까 선수로서 언제까지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 짜장면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짜장면을 정말 귀했거든요. 짜장면이 어디 뭐 생일이나 한번 먹을까. 근데 짜장면을 매주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시골 학교였어가지고 전교생이 뭐 1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전교생이.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에 혹 해가지고 그냥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한 게 대학교 때까지 이제 들어가서 운동을 하다가 좀 일찌감치 그만뒀어요. 일찌감치 그만두고 아픈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미 뭐 알았죠. 이 배드민턴으로는 좀 안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좀 사회에 나와서 이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이 활동을 한 지는 지금 12년 차고 사실 뭐 엘리트 지도자로서 활동한 것까지 하면 거의 14년째 지금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왜 마음이 아프죠, 짜장면? 그러니까 저도 그 짜장면 때문에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왜냐면 제가 그 태권도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저희 그 관장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얘는 태권도를 시켜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짜장면에 넘어가서 배드민턴 인생을 걷게 됐습니다. 그때 코치님이 취향 저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때 뭐 짜장면이면 환장하니까. 태권도 관장님 방송 보시면 되게 억울해 하시겠는데. 태권도 관장님이 잘 지내시죠? 짜장면 안 사가지고. 그러니까. 짜장면이 참 중요하군요. 아마 태권도 관장님이 뭐 탕수까지 사준다고 했으면 뭐 제가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었죠. 짜장면 받고 탕수 콜 했으면은. 여기 코치님은 뭐 닉네임이 있으신가요 하시는데 제가 마영이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라켓부터 설명해 주실 것 같았어요. 제가 왜냐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기존에 계신 분들이야 뭐 잘 장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제가 그래도 이 배드민턴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또 배드민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라켓을 가져왔는데 저 화면에 보이시면 이제 문방구 라켓 있잖아요. 문방구 라켓.
이제 제가 저기다가 비추천, 추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 배드민턴 생각하시면은 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아버지가 예, 예. 아들한테 예, 예. 이제 5만 원을 주고서 예. 가서 배드민턴 치게 배드민턴 장비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아들이 그 장비를 사러 갔는데 예, 예. 이 라켓 딸랑 한 자루만 사들고 온 거야. 그럼 혼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혼나죠. 이게 5만 원 주면은 예. 보통 저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라켓 두 자루에 껍데기가 되게 예, 멋있어 보여. 껍데기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으로 된 그거를 생각했는데 예, 예, 예. 아들이 라켓 한 자루만 들고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스럽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 배드민턴은 이렇게 좀 저렇게 세트로 물론 이제 동네에서 예, 예. 이제 치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괜찮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배드민턴에 동호인으로서 이제 입문을 하시게 되면 예, 5만 원 가격이 좀 되시더라도 이렇게 단품으로 된 제품을 제가 좀 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왜 그런 그 한번 그 원장님이 한번 이 라켓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잡아보고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뭐가 네. 비싼지 찾아볼게요. 뭐가 네, 비쌀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이게 더 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어떤 네. 느낌이냐면은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알루미늄 이 라켓은 휘두르면은 네. 이게 헤드가 잘 안 느껴져요. 머리 쪽이 잘 안 느껴지고 네, 이쪽의 그렇죠. 느낌이 되게 손목의 부담도 좀 크고 그런데 네. 이건 휘두르면은 뭐 이 헤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통 네. 뭐 골프나 다른 운동할 때 네. 제가 수술할 때도 수술 도구의 끝을 손으로 느끼려고 그러거든요. 어. 수술 부위의 끝 부분은 제가 기구를 잡고 만지면 그 끝 부분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전달이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끝 부분이 안 느껴져요. 이거는 끝 부분이 느껴져요. 그 진짜 수술할 때도 그 굉장히 민감하겠네요. 네, 그렇죠. 야, 그래서 더 잘 구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 예. 곰돌이 푸 같은.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거는 되게 둔탁해서 예, 예. 이 보통 이제 그 문방구 라켓 보면 여기 T자 요 네, 보이시죠? 이게 예. 접합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치다 보면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예. 오래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몽둥이로 그냥 휘두르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이고 보통 이런 라켓 소재가 이제 카본이나 예, 이 카본을 엮은 우분 소재로 만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초보자가 쓰기에도 굉장히 컨트롤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네. 똑같이 전 초보자일수록 어쩌면 좋은 장비를 써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차피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끝이 잘 느껴지는 걸로 쳐야지 공을 잘 때리지. 네. 그러니까 힘들다는 느낌은 확실히 주는데 네. 힘들다는 느낌은 확실히 주는데 실력이 잘 안 늘 것 같아 이걸로 치면. 맞아요. 힘들다는 네. 느낌은 확실히 주는데 이게 실력이 잘 안 늘 것 같습니다. 저는 휘둘러 보니까 네. 단연코 이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 하셨나요 이게? 네, 제가 이게 이 가격이 예. 3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예, 라켓 가격이. 꼭 이런 거 예. 아니어도 그러니까 동호인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카본으로 된 네. 라켓은 어느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이제 보세요? 보통 요즘에는 예, 예. 이 재질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좋아지고 예, 예, 예. 브랜드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예. 이 가격 경쟁 면에서 많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해진 편입니다. 소재가 좋더라도. 그래서 보통은 5만 원 선도 괜찮지만 그 예. 정도는 조금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좀 한 1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선이면 보통 이렇게 카본 소재로 된 라켓을 구입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가 네. 그러니까 무작정 싸기만 한 게 아니라 가성비가 좀 있는. 그렇죠. 가성비가 좋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비싸다고 사실 더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예, 라켓은 본인의 이런 감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많이 가격이 비싸다 이래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예. 꼭 그렇다. 추천을 하신다면은 그 생활체육 지도자니까 추천을 하신다면 네.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에서 여러 가지 휘둘러 보고 네, 그렇죠. 자기한테 네. 좀 맞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좋은 거, 꼭 네네. 비싼 게 더 좋은 거 아니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자기 네. 손에 맞는 것 같은 것들 네네네. 해보셔도 된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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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문방구는 저렇게 이렇게 포장지가 네. 멋있는데. 네, 그렇죠. 저렇게 이거 포장지 없나요? 이거 포장지 저런 거 저런 거. 저렇게는 안 되어 있고 예, 예. 보통 이제 라켓 이제 처음 이제 예, 구입하러 가시면 여기에 이제 케이스에 예. 약간 케이스가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홍보식으로 예, 예. 이렇게 좀 달아서져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저거 그림 가려놨잖아요. 예, 예. 저런 식으로 이제 캡이 저렇게 씌어 있어요. 저렇게. 지금 그렇구나. 가려놨는데 저 예. 브랜드 노출되면 좀 그럴까봐. 네, 네, 저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되게 가볍고 좋네요, 진짜. 네. 이거 드니까 한번 쳐보고 싶다니까. 옛날에 저도 배드민턴 쳐봤는데 그때 들었던 느낌이랑 확 다르네요. 확 다르네요. 저 옛날에 네. 좀 쳐본 적이 있는데. 쳐보셨어요? 확 다르네요. 네. 네, 뭐 그리고 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죠 뭐. 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신발이거든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제가 이 한쪽의 신발은 이게 농구화예요, 농구화. 근데 농구화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좀 밑 깔창이 좀 두꺼운, 예, 밑에 예. 쿠션이 좀 예. 두꺼운 그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실제 저희가 배드민턴을 접하게 되면 예. 이 순간적으로 이 방향을 바꾸거나 예, 예. 이 바닥을 차고 나가는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이 둔탁한 운동화는 예, 예. 이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얍살하고 예. 밑에 또 바닥에 이런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신발이 있거든요. 제가 신발 가져왔는데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예, 좀 많이 예.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는 신발이고요. 예, 예. 요즘에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생고무인데 요거는 약간 좀 염색이 좀 들어갔어요. 예. 그래도 뭐 고무의 성능에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얍삽하죠 신발이. 예, 바닥이 굉장히 얇습니다. 바닥 밑바닥이 농구화나 이렇게 좀 그런 신발보다는 쿠션이 좀 적네요. 네 쿠션이 적고 이 신발을 좀 사실 때 보통 이제 이 많이 쪼인다고 하세요. 예, 배드민턴 예. 화가 예, 예. 예, 발볼이 좀 넓으신 예, 분들은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이게 발이 속에서 놀면은 아무래도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제가 예. 옆에 보니까 바닥이 되게 네. 복잡하게 돼 있어요. 바닥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 신발을 보니까 배드민턴이 실내 스포츠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서 접촉면을 좀 이거 조금만 움직여도 삐삐삐삐 소리 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막 삑삑삑 이런 네, 소리, 네, 네, 삑삑. 맞아요, 네 그런 소리가 마찰력을 납니다. 극대화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네. 홀이 생겨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네. 이걸 딱 신발을 보니까 배드민턴어가 실내 스포츠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근데 아까 옆에 말씀 들어보니까 배드민턴이라는 게 채도 가벼워야 되고 네, 신발도 얇아야 되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민첩성을 되게 강조하는 운동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민첩성을. 예, 이게 저희가 이 배드민턴이 예, 예. 이 셔틀콕이 상대가 치는 공이 강하게 타고 했을 때 이 네트를 타고는 넘어오는 속도가 예, 예. 0.15초면은 넘어옵니다. 1초 눈을 깜빡하기도 전에 0.15초요? 네, 0.15초. 그러니까 이제 1초도 아닙니다. 이제 멀리서 치면 예, 예. 이렇게 좀 공이 오는 게 보이지만 네트 앞에서 순간적으로 타고 했을 때는 그냥 눈 깜짝하면 이제 넘어오거든요. 그런 공을 이제 받으려다 보니까 야구공보다 네. 좀 빠를 것 같은데요. 훨씬 빠릅니다. 이따가 제가 좀 그런 자료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예. 굉장히 빠른 스포츠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발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예. 이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상 굉장히 좀 뛰기 어렵고 실력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런 거는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뭐 동네에서 이게 딱딱 칠 때는 모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럼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약수터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네. 어르신들은 어떤 신발 신고 쳐야 돼요? 그때는 뭐 곤란하신 분들은 그때는 뭐 좀 곤란하긴 한데 제가 약수터에서 배드민턴을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전문 이제 실내에서 좀 예. 지도를 하다 보니까 실내 근데 스포츠. 제가 이제 그 가서 가끔 봤거든요. 예, 예. 그냥 편하게 운동화 신고 치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예. 거기서는 이제 뭐 큰 동작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으시고 움직일 수가 예. 근데 또 굉장히 또 야외에서 또 잘 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야외에서 치시는 분들을 배드민턴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람이 막 부는데 그 바람을 다 이용해서 공을 치거든요. 이게 셔틀콕이 막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저희는 못 맞춰요. 근데 그분들은 바람까지 계산을 해서 공을 치는 그래서 배드민턴의 신이다. 배드민턴 신이 배신이 네. 드시고. 네. 그러시구나. 네네네. 여기 압도정님이 질문 주셨네요. 어떤 네. 사람들은 장비는 거들 뿐이라고들 하시면서 네. 좋은 장비 사지 말라고 하는데 네. 어떤 입장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장비다. 물론 이제 저는 좋은 장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신경을 써서 만든 장비고요. 네. 이 뭐 안 좋은 장비를 좀 이제 그러니까 저가에 좀 쓰게 되면 나중에 하시다 보면 또 다시 바꾸게 돼요.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왜냐면 처음에야 내가 이제 입문을 했을 때는 크게 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점점 이제 좀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런 이 약간 미세하게 약간 장비에 대한 그런 좀 느낌이 좀 더 들거든요. 근데 제가 휘둘러본 바로는요. 네. 이 알루미늄 라켓이 최소한 팔꿈치에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갑니다. 네. 똑같이 칠 때, 똑같이 휘둘렀을 때 팔꿈치에 전달되는 힘이 네. 이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거랑 이건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이 소재의 차이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알루미늄보다는 이게 몸에 부담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발 같은 경우도 농구화 신고 배드민턴 치면 잘 다칠 것 같아요. 네, 아우 발 잘 돌아갑니다. 예, 예, 발이 굽이 높으면 예, 예. 아무래도 예, 이 감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무조건 싼 거보다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담보될 수 있는 선에서 네. 저렴한 것 위주로 부담이 덜 가게 시작하시는 게 네.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전이랑 그러니까 몸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의 투자는 저는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면 예. 그렇게 좀 투자를 해서 뭔가 배드민턴에 적합한 장비를 예. 좀 구입을 하셔서 하시는 게 돈이 조금 들더라도 네, 그게 더 맞지 않나. 이게 또 안전하고 네. 오래 할 수 있는 길이죠. 뭐. 네네네. 탁구의 완전 제가 탁구 선생님 다음번에 모실 거고요. 예. 탁구. 네. 우리 집 싱싱이님이 물어보시는데 배드민턴에 쳤는데 뭔가 콕에 힘이 잘 안 실린대요. 어떻게 실어야 되나요? 콕에 힘이 잘 안 실린다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콕에 힘이 잘 안 실리면 이 임팩트랑 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보통 보면은 제가 좀 여기서 레슨을 해야 되나요? 네, 하셔도 아마 됩니다. 락스를.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배드민턴에 힘을 잘 못 실으시는 분들 보면 이 순간적으로 이 잡아주는 이 헤드에 전달하는 이 임팩트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힘이 전체적으로 어깨 쪽에 많이 실리는 스윙을 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배드민턴을 손목으로 친다. 혹은 이 악력으로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힘 전달을 이 임팩트, 이 힘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보통 힘 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 보면 힘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어깨, 이 팔 스윙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안 실리면 이런 임팩트에 대한 이런 연습, 그러니까 손목을 활용해서 공을 때릴 수 있는 임팩트 연습을 좀 하시면은 아무래도 힘이 많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휘두르시는데 소리가 막 나거든요. 이렇게 살살 휘두르시는데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게 프로의 멋인 것 같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 그 유튜브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을 잘 다루는 영상들도 많으니까요. 네, 한번 저 유튜브 한번 보시고. 거기 네, 보면은 여기 제가 물어볼게요. 네네. 배드민턴 선수분이나 뭐 동호인분이나 테니스 엘보가 많이 생기나요? 테니스 엘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근데 많아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해 보시고. 네, 경험을 해봤고 이게 엄청 아프거든요. 예. 이 물잔도 이 물컵도 못 들어요. 예, 정말 그 정도로 또 오래 가기도 오래 가고. 근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거의 다 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잖아요. 그 예. 엘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배드민턴이 실질적으로. 예, 뭐 골프나 뭐 이런 데서만 엘보일 것 같지만 이 가벼운 채로 이 가벼운 공을 타구를 하지만 이 셔틀콕이 사실 5g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예. 공을 때리는데도 되게 가볍구나. 네, 이 팔꿈치에 무리가 가서 엘보가 오는 그런 부상을 제가 많이 보고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왜 네. 그런 거냐면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원래 골프를 쳐서는 테니스 엘보가 생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이유는 엘보가 아프지만 손목을 많이 쓸 때 생기는 거예요. 테니스 엘보가 손목을 위로 드는 근육이 부착하는 부위에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골프는 손목으로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골프는. 그래서 골프를 쳐서 테니스 엘보가 생기면 자세가 안 좋은 거고요. 그런 게 되게 영향이 많고 배드민턴은 손목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마양님께서 네. 휘두를 때도 그 짧은 거리를 휘두르지만 손목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테니스 엘보는 잘 생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나요? 예,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질문들 많이 주셔서 그러게요. 그러면 이 셔틀콕은 예. 그 이제 저희가 보통 이 플라스틱 공하고 깃털콕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전문적으로 치시는 분들은 이 오리 깃털, 이게 거의 깃털이에요, 거의 깃털. 예, 거의 깃털 셔틀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공의 무게도 있고 예.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칠 때는 물론 플라스틱이 좀 괜찮겠지만 저희가 실내 스포츠에서는 이 선수들 경기도 이 거의털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셔틀콕은 거의털로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게 네. 깃털이 많으면 더 느려지지 않나요? 저게 더 그러니까 비닐로 돼 있는 네. 콕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맞나요? 비닐로 되어 있는 저거 콕. 왼쪽에 있는 게 노란 게 저거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플라스틱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저게 아무래도 이 셔틀콕 이 깃털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게 낙하산 원리라고 해서 예. 이 셔틀콕이 순간적으로 탁 공을 때리면
순간 가속은 붙는데 예. 이 상대 진영에 넘어갈 때는 셔틀콕이 점점 퍼지면서 이게 속도가 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공을 어느 정도 이 조절을 하면서 칠 수가 있는데 예, 예. 플라스틱 공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런 거리 비행 조절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덜 예민하지 않나. 그러니까 공이 조금 많이 나가기도 하고 예, 그런 정교함에서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호기심을 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경기 네. 한 게임 뛰면 셔틀콕을 몇 번 바꾸나요? 아, 정말 많이 바꿀 때는 이 셔틀콕 한 통에 12개 들어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다 쓸 때도 있고요, 선수들은. 아. 예, 한 경기에서 21점. 더 많게는 더 쓰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 깃털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예, 예.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달라지고 네. 흐름이 달라져서. 네,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이 감각적으로 정말 많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조금만 깨져도 바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셔틀콕이 비싸요. 얼마나 싸진 않습니다. 얼마나요? 보통 선수들이 쓰는 진짜 시합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하고요. 12명, 12개 12개, 그 정도. 예, 더 비싸나 아무튼 아니, 그 정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셔틀 예. 그 깃털에 비하면. 제가 지금 이 가져온 셔틀콕 예. 요거 가져왔거든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합니다. 요즘 그 환율이 올라가지고 셔틀콕이 덩달아서 올랐어요. 이게 16,000원 하던 게 지금은 이제 2만 원까지 어느 나라 오른. 거예요, 그게?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오더라고요. 야,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만드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는데 예, 예. 거의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오더라고요. 네. 와, 진짜 배드민턴 제일 비싼 거는 셔틀콕이네요. 이거라기보다 이거는 그래도 오래 쓰잖아요. 내구재잖아요. 네, 이거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요즘에 또 셔틀값이 오르니까 네. 동행분들 민감합니다. 왜냐면 이제 게임 하실 때 이게 대놓고 치거든요. 한 명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셔틀콕 하나씩 가져와서 예. 이제 이긴 팀이 이제 셔틀콕 남은 셔틀콕 가져가는. 네. 근데 예전에 셔틀콕이 쌀 때는 좀 덜 민감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 죽자고 칩니다. 요즘. 예. 아주. 재밌네요. 네. 저도 물 좀 한 모금 먹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 셔틀콕. 네. 그래 훨씬 더 네. 아주 건전한 얘기네요. 운동을 더 하겠다는 서로 욕심을 내는 네. 아주 좋은 아주 건강한 얘기인 것 같는데요. 네, 그렇죠. 뭐 건강기도 한데 좀 안 건강하게 셔틀콕을 많이 걸어가지고 또 승부를 더 불태우다가 또 부상도 입으시는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내기 좀. 셔틀콕 많이 걸기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도 하죠. 네. 아주 뭐 역시 네. 이겼을 때 뭔가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 투지가 불타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배드민턴의 이제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좀 셔틀콕이 굉장히 상대 넘어갈 때 0.15초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실제 이 셔틀콕이 이 구기 종목 통틀어서 배드민턴이 최고 속도가 나거든요. 통틀어서. 그래요? 네, 지금 골프보다 더 빨라요? 골프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332km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사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332km는 평균적인 속도고 최고 시속으로 잰 거를 제가 이제 봤을 때는 400km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엄청 빠릅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네. 속도겠네요. 눈 깜짝하면.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빠르면? 네. 실제로 이 선수 중에도 셔틀콕에 맞아서 눈이 실명된 선수가 있고요. 네, 제가 그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그래도 그 선수에 좀 있으니까 그래서 눈을 한쪽을 실명한 선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운동이다. 근데 선수들이랑 치면 그렇지만 동호인 네. 분들은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동호인분들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동호인분들도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네, 날라다닙니다. 요즘에 동호인분들 요즘 언제 일 안 하시고 언제 배드민턴을 그렇게 치신지 모르겠어요. 일 좀 하시고 배드민턴을 치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선수 때보다 더. 네. 옛날에 그 운동하실 때 그렇게 안 했던 것만큼 치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뭐 배드민턴 워낙 또 재밌으니까요. 네, 너무 재밌고 또 그 배드민턴 특성 또 보시면은 이게 스피드나 이 민첩성 그래서 이 반사신경 특히 이 반사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이 몸을
이 공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전략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 실질적으로 네.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네. 모든 뭐 구기 종목이 그런 요소가 있지만 배드민턴 네.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예측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운동이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죠. 또 우리가 이게 뭐 골프나 이런 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 뭐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깊게 들어가면 단순하지 않지만 그냥 이 활동적인 신체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배드민턴이 아무래도 더 활동량이 훨씬 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골프는 약간 어떤 의미는 약간 정중동에 가까운 의미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네. 근데 배드민턴은 정인 순간은 거의 없죠. 공이 뛰기 전부터 그냥 네. 계속 두근두근하고 계속 네, 뭔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네. 계속 단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네. 그런데 왜 그 배드민턴 코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골프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을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 발을 안 움직이고 예? 저는 이제 레슨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발을 좀 잠깐 들어가시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거 신발이 여기 있네요. 신발 내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왜 어디서 냄새가 계속 나나? 어디서 자꾸 냄새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냄새라서 제가 몰랐네요. 네. 신발이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배드민턴은 정말 이 셔틀콕 모양을 보면은 기이하게 생겼죠. 보통 이 구기 종목 하면은 보통 이렇게 둥근 원의 공을 많이 연상을 하실 텐데 배드민턴 콕은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 셔틀콕 가져왔는데 여기 깃털이 16개가 박혀 있어요. 깃털이 16개가 박혀 있고 아무래도 이 모양이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 배드민턴의 매력은 이 셔틀콕에 있지 않나. 보통 둥근 공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거는 이 셔틀콕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러잖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셔틀콕을 이 셔틀콕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매력적인 운동이지 않을까.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흔히 얘기하면은 어떤 뭐 대표적인 기술 몇 가지만. 근데 보통 보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빠른 속력을 내는 이 스매싱. 스매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라켓의 정타를 맞춰서 이 힘있게 이제 임팩트를 하는 기술이 스매싱이고 보통 이제 깎기라고 해요. 저희는 일명 이 셔틀콕에 드롭샷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고 이 드롭샷을 또 아니요. 네. 올림픽 네. 역시 다방면으로 좀 많이 아시네요. 이 셔틀콕을 옆을 측면을 치게 되면 이 셔틀콕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팽이치기 약간 느낌처럼 콕이 굉장히 많은 회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공기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순간 속력이 확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스윙을 강하게 했는데 공은 앞에 뚝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롭샷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술 쓸 수도 있고 또 이 콕이 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콕머리 밑에를 탁 치면 우리가 헤어핀이라고 하는데 콕을 치면 콕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가장 불규칙하겠는데요? 불규칙하게 이 셔틀콕이 트위스트를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 진영에 갔을 때 상대가 이 크로코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도니까 깃털을 쳐버리는. 그러면 이제 또 실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셔틀콕의 성질을 이용한 좀 다양한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안 좋은 말씀을 드렸나 봐요. 네. 실명을 막기 위해서 보호 안경을 착용 안 하지 않나요? 착용 보통 안 하는데 너무 예외적인 말씀을 드려서 보호 안경 차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소에 뭐 쓰시면 모르겠는데 근데 뭐 보호하셔도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이 위험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제가 좀 좋은 방법을 설명드리면 상대가 때리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못 잡겠잖아요. 그럼 라켓으로 얼굴을 이렇게 좀 가리는. 그러면 절대 보호를 할 수 있죠.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도 하는데 그 위험하면 좀 피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무리해서 그렇게 좀 다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통 그런 위험을 좀 감지를 하죠. 보통은 그럼요. 하실 때. 네. 이렇게 얼굴을 가려라. 제가 얼굴이 커서 쏙 들어가시는데 라켓 안 그냥 뭐 우스갯소리.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보통 그냥 피하십시오. 네트 밑으로 숨든지. 그냥 안 다치게 하셔야죠. 네, 그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가장 이제 이 취지와 맞는 이 주제일 수 있는데 예, 부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세를 보시면은 예, 이 O라고 표시된 자세고 X라고 표시된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O라고 된 표시 자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렇게 보통 이제 이 빠른 공을 받기 위해서는 저 자세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우리 기마탄 자세라고 하잖아요. 저런 자세를 취해야지 뭔가 보다 빠른 공에 대해서 이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저렇게 다리 서 있는 아까 그 배드민턴장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 저러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이 빠른 공을 막 받으려고 쫓아다니시면 중심이 균형이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안 잡힌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상을 좀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죠. 예. 저게 X가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요. 편해 보이는데 안 뛰시면 편한데 저게 이 빠른 공을 저 자세로 받으려다 보니까 그냥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레슨하다 보면 옆에서 갑자기 막 쿵쿵 넘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운동신경이 많이 없으신 여성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 어려운 공을 받으려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보통 이 자세를 잡으실 때는 좀 어느 정도 이 빠른 공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세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러니까 많은 운동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가 아니고요. 베이직 자세는 그 운동에 적합하게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체중 이동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빠르게 하려면은 저렇게 서 있으면 체중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근데 저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높낮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기 동그라미 자세가 여러 가지 공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자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발을 짧게 치면서 방향 전환도 빠르게 되고 이렇게 X처럼 서 있으면은 대부분의 공을 정보가 낮은 자세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아래 위로도 움직여야 되고 옆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저렇게 치면은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저렇게 서 있으면 실적으로 힘듭니다. 못 따라 뜁니다. 근데 그래서 저렇게 못 따라 뛰는데 저런 자세로 뛰려다 보니까 많이 이제 넘어지고 또 부상을 많이 입으시는 거죠. 목도 나가고 뭐 많이 그렇죠.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겠네요. 네, 실제로 배드민턴이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로 왜냐면 신체의 모든 전신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 형태가 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엘보, 뭐 무릎, 발목, 뭐 근육도 파열되고, 뭐 여러 가지로 손목도 아프고.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럼요. 아니 안 되는데. 원장님 아무리 의학적으로 해도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원장님이 또 안 아프게 또 배드민턴 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실 거니까. 저는 이렇게 뱉어놓고 이제 원장님이 좀 안 아프게 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시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지금 이게 스텝 이동을 해서 공을 치는 자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발끝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동그라미 표시로 발끝을 해놨잖아요. 그 발끝 방향이 공이 오는 방향으로 저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런히 저 발목이 지금 돌아간 거 보이시죠? 근데 저런 형태로 발목이 돌아간 상태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게 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전문 뭐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렇게 왜 부상이 올까? 제가 그래서 저런 분들이 특히 이제 무릎에 부상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수나 이렇게 배드민턴에 숙달된 사람들이 이제 스텝을 할 때는 발이 정면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이렇게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동작으로 이제 스텝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체에 이 바르게 전체적인 근육에 이 충격을 흡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렇게 발목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 순간적으로 이 제어를 하게 되잖아요. 제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충격이 이 흡수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야 되는데 측면으로 자꾸 이렇게 닿다 보니까 이 뭔가 이제 무릎에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거 말고요. 저 X표 저 자세로 치는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나가기 빨리 나가려고? 아니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공을 쳐야 되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리가 원래 움직여서 공을 쳐야 되는데 발이 너무 느리니까 공은 쳐야 되고 팔만 뻗어서 공을 치는 거 너무 가만히 있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몸은 안 되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내 몸은 그렇죠. 그게 안 가 있으니까 몸을 네. 틀어서 치는 거죠. 네, 아, 맞아요. 그러다 네. 하는 거죠. 네. 저 자세가 또 안 좋은 게 발목도 많이 돌아가요. 많이 돌아가죠. 예, 저게 이제 디디면서 이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있을 때보다 확실히 이렇게 측면으로 되다 보니까 발목 부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레슨을 하다가 저렇게 스텝 밟으신 분들이 옆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예, 발목 인대가 좀 많이 붓고 이렇게 좀 늘어나고 그런 예, 부상을 제가 좀 많이 봐왔습니다. 네. 배드민턴이 체중 이동을 하는 스포츠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을 때리는 스포츠라는 걸 너무 집중해서 그러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배드민턴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따가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초급, 중급, 상급 제 영상을 준비하신 걸 봤는데 그거 네. 보면은 뭐 다른 것도 많이 다르지만 전 제일 인상적으로 본 게 네. 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텝이. 네. 저는 되게 그거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드민턴 잘 치고 싶으면 기본 자세에서 체중 이동을 하는 거라도 배드민턴이 체중 이동 운동이라는 네. 생각을 하시면서 배드민턴을 치시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너무 공을 때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네. 이거는 네. 체중 이동하는 운동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좀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배드민턴은 발로 치는 거다. 예, 예. 네, 어쨌든 발이 움직이면서 체중 이동이 돼야 좀 예. 다치지 않고 공을 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로 넘어가는 공을 이제 치는 자세인데요. 예,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공을 치고 난 자세예요. 안정적이죠. 예. 착지를 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착지를 중심이 좀 앞으로. 너무 공을 그러니까 몸을 네. 안 움직이는데 얼마나 치고 싶으면 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그 두 번째 사진처럼 저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그만큼 발이 느리고 예. 또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데서 이제 부상이 오는 게 이 마음만 앞서니까 예. 저 자세로 이제 공을 때린 거예요. 근데 착지를 잘하면 괜찮은데 수습이 안 되죠. 예. 이름 벌려놨는데 수습이 안 되는 그렇죠. 저러다가 이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주변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저러면서 이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예, 예. 근데 엉덩방아만 찌면 괜찮은데 이 허리가 그분이 표현하기를 짜그러졌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병원을 가니까 이 척추 원판이 완전히 이제 나갈 정도로 이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게 그래서 허리에다가 철심을 박으신 분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배드민턴이 저런 동작에서도 부상이 또 뭐 저런 자세에서 무조건 부상이 오는 건 아니지만 넘어지면서 뭐 그렇게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그러네요. 많이. 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저 마음은 저렇게까지 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셔틀콕이 걸렸을 때 저렇게 되는 거죠? 셔틀콕이 걸렸을 때? 셔틀콕이 그렇죠. 뭐 걸렸을 때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저렇게 좀 나가서 악착같이 또 받으시고 또 저 상태에서 또 슬라이딩까지 합니다. 구르기까지 하고 막 옆코트 넘어갔다가 막 다시 돌아오시고 뭐. 네,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게 배드민턴을 옆 동네 갔다 오세요? 네, 옆 동네도 잠깐 갔다 오시고 인사하고 다시 가시고 하시는. 네. 넘어갔네요. 네. 넘어갔는데 네, 그냥 진행을 할까요? 뒤로 이러고 하시면은 뒤로. 네, 아니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뭐요? 네, 그래서 이 배드민턴을 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운동 시작 전이 가벼운 스트레칭과 러닝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칭이 왜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워낙 이제 뭐 운동할 때 스트레칭 해라, 준비 운동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활동적이고 이 동작 자체가 큰 동작들이 많아요. 다리도 많이 벌리고 찢고 휘두르고 그런데 이 스트레칭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공을 치다 보면 이 몸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 신체에 좀 열 좀 올리고 좀 어느 정도 이 혈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또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이 몸이 특히나 이 겨울 같은 때 막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또 내기 걸렸다고 막 들어가서 공을 치는 것과 확실히 이 부상적인 예방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시작 전 스트레칭과 가벼운 러닝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안 합니다. 네. 그 마음이 더 이해가 가긴 합니다, 저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좀 저도 반성은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을 좀 이렇게 좀 풀어야지. 네, 아무래도. 푸더크 훈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 밑에 푸더크 훈련이 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좀 제가 푸더크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예, 진짜 펜싱 같네요, 약간. 네, 약간 이게 찌르는 동작도 있고, 네, 이게 전위에서 이제 이건 사이드. 네, 네, 요렇게 1년에 이제 공을 안 치고 어떻게 보면 이 코트 감각을 익히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중심이 항상 이동을 해서 공을 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훈련 방법이거든요. 저거를 공 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저걸 해도 되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공 치기 전에 선수들은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선수들이 그래서 부상이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뭔가 이제 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공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동인분들은 이게 넘어갔나요? 네. 슬라이드 쇼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컴맹이라 해서 이거 한번 만지면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푸더크 운동만으로도 이 코트 안에서 균형 있는 이런 스텝을 좀 하면서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멋지시네요. 선생님이시죠? 네, 제가 그 레슨 끝나고 잠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만 이렇게 움직여주는. 언제나 그러니까 몸이 약간 기마 자세를 좀 유지해 있고 몸 전체를 다 쓰네요. 네가 어디 쉬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죠. 되게 체중 이동이 되게 코트 전체를 한번 다 왔다 갔다 다 하시게 그렇게 훈련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코트에 전반적으로 다 이 감각이 이미 딱 잡혀 있는 상태로 게임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이 중심이 잘 잡힌 상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막 뛰실 때랑 확연히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동호인분들도 치시기 전에 저런 식으로 푸더크 훈련 전 코트 전반적으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스윙들을 하나씩 다 시연해 보면서 좀 저렇게 천천히 몸을 좀 풀고 그렇게 하시면은 맞습니다. 셔틀콕을 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거 많이 하시면 셔틀콕 많이 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푸더크 많이 하시고 연습하시면 근데 사실 이제 이 동호인 제가 이 클럽의 특성을 보면은 사실 이런 환경적인 게 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코트에 다 이제 게임에 들어가고 나면 빈 코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저는 지금 코트에서 혼자서 저렇게 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코트에 사람들이 다 게임에 들어가면 저런 장소가 없거든요. 그럼 양쪽 다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은 둘이서 같이 약간 푸더크로 같이 스트레칭으로서 한 1분 정도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이라도 양쪽에서 그냥 같이 푸더크 한번 해보고 푸더크 하는 거 보면 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죠. 바로 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거 움직이는 게 딱 보면은 그 시합 나가도 그 몸 푸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좀 약간 좀 치는 것 같아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바로 알 것 같아요. 바로. 맞아. 저게 실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워낙 그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음은 이렇게 하시면 요게 됐고 배드민턴의 이 장점인데 배드민턴은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해소 그게 가장 크죠. 우리 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그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를 좀 하려고 뭔가 때리고 싶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대로 후려패고 그게 뭐 사회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직장 뭐 안에서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 또 배드민턴이 그러기에 굉장히 적합한 운동이에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또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또 막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후려패기도 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는 정말 이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일들이 다 잊혀져. 그냥 약간 그런 효과를 주는 그래서 뭐 엔돌핀 생성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그렇게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게 타격 운동이잖아요. 타격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그 옛날에 개울가에서 빨래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푼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이제 씹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우리 배드민턴이 또 타격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정말 딱 그 느낌이 나네요.
네네네. 아무리 때려도 사고가 안 나잖아요. 이걸 아무리 세게 때려도 네,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혼신의 네. 힘을 다해서 후려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사람 때리면 사고 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스트레스를 여기다가 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 번씩 때려주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다 날아갑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50분까지입니다. 아, 50분까지?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그 배드민턴 장점으로 하면 이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는 네, 모두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우리 뭐 어린이도 어린이끼리 또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 또 치기도 하고, 아빠와 아들도 치기도 하고,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네, 약수터에서 이렇게 치시기도 하고, 정말 이 다양하게 우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또 대중 스포츠고, 그래서 그게 배드민턴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능력에 상관없이 즐기는 운동이라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넘겨볼까요? 저희가 이제 능력에 상관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게 초급이에요, 초급. 네. 초신 분들이 이렇게, 능력에 정말 상관없이 두 분이서 그냥 재밌게 치시죠. 네. 확실히. 네. 그죠. 요거는 이제 중급. 좀 치는 것 같죠? 네. 이분들은 이제 중급 분들. 저렇게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저렇게. 네, 중급 분들이 한 저 정도 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랠리가 기네요. 네. 그래도 저기. 네. 네, 요건 이제 상급. 네, 뭔가 이제 좀 스피드가 있죠. 뭔가 이제 좀 스피드도 있고. 이게 네. 배드민턴이 발로 하는 운동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을 치기 전에 자세가 달라요. 그냥 공을 치기 전에 자세가 제일 큰 네. 차이는 네. 공을 때리는 모습도 다른데 네. 이동 속도도 다른데 네. 공을 치기 전에 자세가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세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네. 체력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저 체력도 많이 자세를 필요하고. 이렇게 체중 이동을 잘 하려면은 네. 그 코어가 강해야 되거든요. 코어가 강해야 되고 호흡 컨트롤이 되게 잘 돼야지 네. 저 상급의 자세분들을 유지를 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알고 하면은 허리에도 좋은 운동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모르고 하면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상급자들이 하는 저 자세에서는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상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스노우보드 하는 것처럼 무게 중심을 낮게 기마 자세를 하고 나면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큰 부상들은 상급자들은 거의 잘 안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뭐 네. 엘보나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상급자들은 그런 큰 부상은 아까 넘어지는 네. 식의 그런 부상은 별로 없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급자에서는 그 부상이 많이 나타나진 않고요. 그래도 네. 이 보통 이제 넘어지거나 이런 부상들은 거의 이 초중급 요 사이에서 네. 그 사이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만 고수이신 분들. 네, 그렇죠. 네, 네. 마음만 상급자이신 분들. 네. 그래서 상급자분들은 거의 치시면은 그냥 재밌게 뭐 무난하게 다치지 않고 좀 오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오히려 그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이 중간에 배드민턴을 접으시는 걸 보면 이 초급, 중급에서 부상을 좀 많이 당하셔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이제 좀 접으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코시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일을 줄여야죠. 네, 아유 그렇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뭐죠? 아니, 마지막까지 소개하시죠. 예. 이거 다음 슬라이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거보다.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마영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구독자 수는 23,000분이 구독을 눌러주셔가지고 네 지금 그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왔었잖아요. 이때 저희가 피디님 이거 좀 크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화면 좀 크게. 예. 네 저희 글씨가 써 있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일터를 잃은 이들이 어느 한 아파트 공원에서 왜 이렇게 쓸쓸해? 진짜 못 아니 살겠다. 쓸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쓸쓸하다. 예, 제가 그 코로나 때 2년을 놀았습니다. 2년을. 예, 백수로 2년을 살다가 야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 맨날 놀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저는 또 너무 쓸쓸하다. 예,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가정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아빠의 고뇌인가요, 저게? 아니 제 사진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제 같이 이제 시작을 했던 이제 동료 사진입니다. 아, 예. 저때 이제 삼각김밥 까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저 들고 있는 게 저 삼각김밥이거든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미안해. 아니 지금은 잘 괜찮으시니까. 네, 지금이야, 뭐, 네. 아유, 뭐. 지금이야 웃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웃겼어요. 그때도 웃으면서, 네. 그때는 저는 워낙 이제 또 긍정의 또 그런 또, 예, 그때도 웃고 또 재밌게 또 해봤는데, 예. 그랬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채널로 예, 성장을 했거든요. 제 채널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평균 조회수가 그래도 1만회는 좀 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만큼 이제 10,000분이 이제 시청을 해주신다는 건 그만큼 또 대단한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많이 또 사랑도 받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제 채널의 장점은 소통과 공감이거든요. 제가 가장 이제 크게 생각하는 채널의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 소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람들 댓글도 다 일일이 다 봅니다. 제가 물론 이제 바쁘거나 그러면 답글은 못 달아드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트라도 누르려고 하고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공감이란 부분은 제가 선수 경력은 사실 좀 짧은 편이에요. 대학교에 가서 일찍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많은 생활체육 분들과 함께 생활을 지금 1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이라든지 어떤 이 배드민턴을 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게 배드민턴 뭐 전반적인 기술뿐만 아니고 이런 이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 채널에 좀 녹아있기 때문에 또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 채널 보고 나서 또 오늘 또 내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내 얘기가 딱 이거죠.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마영 TV고요. 배드민턴 채널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각김밥이 되게 인상적이셨나 네? 아, 많이 올랐어요. 네, 요즘 삼각김밥 비싸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 레슨 끝나고 잠깐 이렇게 사 먹을 때가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본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가장 쓸쓸한 사진인 것 같아요. 제 채널을 한 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채널 소개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 힘든 시기 때 만든 채널인 만큼 좀 애정이 많이 가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네. 아유, 네. 진정성이 있는 거 느껴집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내도 계속 진정성이 느껴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강신우님께서 네. 아시나 봐요, 선생님은. 네, 요번에 그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되신 이 고급 라켓 이거 당첨되신 분입니다, 이거. 제가 강씨는 이 라켓 금방 갑니다. 네,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그 다음 주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러 오셨네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 라켓이 당첨됐는데 30만원 고가 이상하는 라켓 당첨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기회 되면은 다음에도 한 번 더 뵙고 여러분들한테 배드민턴에서 좀 더 안전하고 재밌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바랄게요. 네, 오늘 너무 같이 해가지고 너무 저는 사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옆에서 긴장을 좀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한번 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